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스스로를 해결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이런 생각이 스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내 몸에 나쁜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하면 더 해로운 건 아닐까?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죠. 그런 짓 하면 원기 빠진다, 정력 고갈된다, 나중엔 서지도, 못한다. 그런 말들이 너무 무섭고 진지하게 들려서 지금도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꾹 참거나 만약 참지 못했을 땐 스스로를 자책하며 괜히 몸이 더 나빠질까 걱정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전부 오해입니다. 수십 년 전 현대의학은 이미 그 낡은 믿음들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절제된 자위는 해롭기는커녕 중장년 남성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자기 관리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나 인터넷 루머가 아닙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이고 그분들 삶을 진짜로 바꿔놓은 사례들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소개할 바셀린. 기법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민감도를 낮추고 시간을 늘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국제의학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자위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숨길 일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 정력도 떨어지고 전립선도 나빠지고 심지어 아이한테까지 영향 간다고요.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거의 대부분 근거 없는 미신입니다. 인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 잘못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죠. 현대의학은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절제된 자위는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자기 이해력입니다. 자위를 통해 남성은 자신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어떤 리듬이 편안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절정에 이르는지를 몸으로 배우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지속 시간의 향상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오신 63세 박민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내를 5년 전 사고로 잃고 최근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막상 관계를 시작하려 하니 너무 긴장돼서 조루 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혼자 해결하는 습관은 있었지만 항상 이건 나쁜 짓이다 라는 죄책감 때문에 서둘러 끝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박 선생님, 파트너를 만나시기 2~3시간 전에 천천히 절제된 방식으로 한번 자위를 해보세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미리 한번 사정을 하면 민감도가 낮아지고 과도한 흥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둔감화 훈련이죠. 이렇게 하면 실제 관계에서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박사님,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결혼까지 생각 중입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절제된 자위가 주는 두 번째 효과, 자신감 회복입니다. 세 번째 이점은 발기력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반 근육도 다른 근육들처럼 약해집니다. 그런데 적절한 사정은 이 근육들을 규칙적으로 자극하고 운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음경 해면체의 혈류 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주 3~5회 정도의 규칙적인 사정을 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기, 각도나 지속력 모두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9세 조성환 씨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은퇴 후에도 부부관계가 여전히 원만한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이가 들어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절제된 자위는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남성 건강의 핵심 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저도 가끔 자위를 하는데 왜 오히려 허전하고 끝나고 나면 몸이 불편하죠?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위는 그냥 빨리 끝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몇 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하면 과정이 훨씬 즐겁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몇 가지 방법은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효과를 보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바셀린 기법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 자극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따뜻한 물 한 컵과 차가운 수건 하나. 먼저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 그러니까 음낭과 항문 사이 부위에 대고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을 준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차가운 수건을 귀두 부분에 짧게 10초 이내로만 데워줍니다. 이 온도 차이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흥분을 유도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오래 대지 마세요. 실제로 한 환자분이 얼음을 수건에 싸지도 않고 바로 대셨다가 피부가 붓고 화끈거려 며칠 고생하셨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귀두가 너무 예민한 분은 억지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자극 강도를 찾는 겁니다. 절제된 자위의 핵심은 통제된 쾌감이에요. 단순히 자극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와 몸이 더 깊이 연결되고 실제 관계에서도 훨씬 더 안정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자신감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절제된 자위는 혈액 순환을 돕고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며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켜줍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분들이라면 더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셀린 기법과 근육 강화 자극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몸의 감각이 달라지고 자신감은 물론 관계의 질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느끼는 감각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자극에 둔감하죠. 그래서 모든 방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기술은 리듬 두드리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손으로 음경의 몸통 부분을 아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겁니다. 단, 반드시 가볍게만 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쪽 혈관이 지나가는 두 줄 부분은 절대 두드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본인에게 맞는 리듬과 속도를 찾아가세요. 힘은 세지 않아야 합니다. 약간의 진동이 손끝에서 전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리듬이 몸에 익숙해지면 쾌감이 서서히 올라오고 몸 전체가 열리는 듯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도 이 방법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아플까봐 손에 힘을 제대로 못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번 연습한 뒤에는 오히려 집중도가 높아지고 흥분 상태에 더 빠르게 도달했다고 하시더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 세게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멍이나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극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과 컨트롤에서 오는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리듬이 뇌의 쾌감 회로를 자극하면서 훨씬 더 깊은 만족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 번째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바셀린 보조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권했고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바셀린은 우리가 겨울철에 입술이나 피부가 트면 바르는 보습제로 익숙하죠. 그런데 이 바셀린은 의료용 윤활제로도 아주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점도가 높고 자극이 적어서 자위 시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회용 투명 비닐봉지를 하나 준비합니다. 깨끗하고 크기가 알맞은 것으로요. 그리고 바셀린을 콩알만큼 덜어 봉지 안쪽에 넣고 손가락으로 골고루 펴줍니다. 안쪽 면 전체가 부드럽게 코팅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음경을 그 안에 넣고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비닐과 바셀린이 결합하면서 생기는 미끄러운 감촉이 마치 실제 관계처럼 촉촉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쾌감을 극대화시켜주죠.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절대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비닐봉지는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바로 버리세요. 절대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재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해 염증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정우석 씨는 아까워서 봉지를 여러 번 썼다가 귀두염에 걸려 고생하셨습니다. 며칠간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둘째, 바셀린은 반드시 약국에서 판매하는 정품, 즉 의료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향료나 색소, 정체불명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귀두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청소가 번거롭고 시트나 옷에 묻기 쉽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들으면 생활용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 강현우 씨도 처음엔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시도한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으로만 할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감각이 진짜 사람 피부처럼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땐 그냥 콘돔을 쓰면 더 낫지 않나요? 물론 콘돔을 쓰셔도 됩니다. 다만 콘돔은 기본적으로 수용성 윤활제가 얇게 발라져 있고 점도가 낮아서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반면 바셀린은 점성이 높고 오래 지속되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국에서 콘돔을 사는 게 민망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런 분들에겐 바셀린과 비닐봉지가 훨씬 은밀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반드시 위생이 우선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모든 효과가 무의미해집니다. 이제 네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도구 보조법입니다. 이건 주변에 있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건을 활용해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베개나 이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허리 밑에 받치고 골반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음경이 천이나 이불 표면에 자연스럽게 마찰되도록 하는 겁니다. 마찰의 압력과 소재의 질감이 만들어내는 감각이 기존의 손 자극과는 전혀 다른 쾌감을 제공합니다. 단, 반드시 깨끗한 물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시고 사용 전후에는 세탁이나 소독을 꼭 해주세요. 여건이 된다면 뜨거운 물로 삶거나 햇볕에 말리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세탁하지 않은 오래된 이불을 사용했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겨 병원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아무리 간단한 행위라도 위생 관리는 필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황금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절제의 원칙입니다. 절제가 뭔지 물으실 겁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 적당한가요? 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 에너지,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자위 후에 몸이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적절한 빈도입니다. 반대로 음경이 뻐근하거나 허리에 힘이 빠지고 나른하거나 의욕이 떨어진다면 너무 자주 하고 계신 겁니다. 젊고 건강한 분이라면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40, 50대 이후로는 체력과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 혹은 열흘에 1번 정도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60대 이후라면 한 달에 1-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읽는 감각입니다. 몸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부담 없는 만큼만 하세요. 두 번째는 위생의 원칙입니다. 자위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사용하는 도구나 물건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세균이 민감한 부위로 들어가면 염증 발진 심할 경우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위 직후에는 음경 부위를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속옷은 땀이나 윤활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자주 갈아입으세요. 청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자위는 건강한 자기관리법이지만 중독처럼 빠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지내던 이민준 씨는 대학생 시절 자위에 너무 몰두하다가 학업에 소홀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결국 성적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잃었죠. 다행히 가족의 도움으로 다시 일상을 되찾았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위는 스트레스 해소이자 건강 관리여야 합니다. 절대 현실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성싱은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교류이자 신뢰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파트너와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진짜 건강한 성은 서로를 배려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절대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성은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이자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 건강은 결국 생활 습관의 총합입니다. 자위의 방법만 배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따뜻한 물로 생식기 위생을 유지하고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담배를 멀리하고 술을 줄이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야말로 남성 건강의 기초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힘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호르몬 밸런스가 안정되면 발기력, 정력, 활력 모든 것이 함께 좋아집니다. 여러분, 절제된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성숙한 행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리듬 두드리기법, 바셀린 보조법, 도구 보조법, 이 세 가지를 올바르게 실천하신다면 몸과 마음의 조화가 달라질 겁니다.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의 기능은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몸의 신호를 무시할 때 몸이 조용히 등을 돌릴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내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 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젊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됩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박사님, 기술도 알려주시고 원칙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음식은 어떤가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남성의 성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식습관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관계에서의 지속력, 즉 시간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만큼이나 올바른 음식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로부터 보약보다 좋은 건 올바른 식사다라는 말이 있죠. 매일 먹는 음식을 잘 고르고 올바르게 활용하면 남성의 체력과 활력을 지켜주고 부부 관계에서도 더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자연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익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남성의 성 건강, 특히 지구력과 시간 지속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굴입니다. 예로부터 굴은 남자의 음식으로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굴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의 힘을 좌우하는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로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력이 떨어지며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굴은 또한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성관계 시 지구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생굴은 와사비나 레몬즙과 함께 먹어도 좋고 위생이 걱정된다면 굽거나 찌거나 죽으로 끓여 먹는 것도 훌륭합니다. 중년이나 노년의 남성이라면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3-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차갑거나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56세 최동훈 씨는 매주 2번 굴죽을 먹는 습관을 석 달간 유지했는데 놀랍게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지구력만이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고 잠도 훨씬 잘 잔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인삼입니다. 인삼은 동양에서 예로부터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이 단순히 피로 회복뿐 아니라 발기력, 개선과 시간 지속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삼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 발기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여 전반적인 체력을 강화해 줍니다. 먹는 방법도 다양하죠. 차로 우려 마시거나 술에 담그거나 얇게 썬 생삼을 직접 씹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하루에 건삼 2-3, 생삼은 약 50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불면이나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64세 윤석진 씨는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삼차를 마셨습니다. 그 결과 성 건강은 물론 집중력과 의욕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서 3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남성에게는 성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 조루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는 볶아서 먹거나 아몬드 우유를 마시거나 죽이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은 약 24-3시갈, 즉 작은 한 줌 정도입니다. 59세 한승우 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아몬드를 매일 섭취하도록 권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석 달 뒤 다시 찾아온 그는 이제는 시간도 길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활력이 넘칩니다. 라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발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관계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게다가 연어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해 근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체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연어는 구워 먹거나 팬에 굽거나 신선도가 보장된다면 회로 즐겨도 좋습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서울의 62세 박준영 씨는 꾸준히 연어와 채소를 식단에 포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했더니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가 다시 저한테 반했대요. 5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또한 항균, 한겸작용이 있어 전신 건강을 강화해줍니다. 특히 남성의 성 건강에 있어 마늘은 피로 회복과 지구력 강화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작은 쪽 2-3개를 생으로 먹거나 볶음이나 구이, 탕 같은 요리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마늘즙을 하루 한 잔씩 마셔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수 씨는 매일 마늘을 섭취한 후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을 뿐 아니라 관계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사님, 아직도 제 몸이 젊은 것 같습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성 건강을 강화하고 시간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운동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습관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위한 아연을 공급하고 인삼은 기운을 보충하며 지구력을 높이고 아몬드는 혈액순환과 정신을 개선하며 연어는 혈류와 근육 건강을 강화하고 마늘은 몸을 내부에서부터 유연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함께 유지한다면 60세, 70세가 되어도 충분히 남성의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습관은 절제와 개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뇨병이나 고혈압, 위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식품들은 안전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조리도 간단해 남성의 성,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한다면 힘과 자신감은 젊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때의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보충제를 챙긴다 하더라도 해로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이 바로 성 건강을 약화시키고 관계의 시간을 짧게 만들며 심지어는 더 위험한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해로운 습관 몇 가지와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가 폐와 심혈관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담배가 남성의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됩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유해 화학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이 음경으로 원활히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그 결과 발기력이 떨어지고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흡연은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임 위험을 높이며 전립선 질환의 가능성도 높입니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운 분들에게 금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담배 개비수를 하루하루 줄이며 무설탕 껌이나 허브차로 입을 달래며 금연에 성공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니코틴 패치나 대체 약물을 이용하며 강한 의지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중 63세 조병호 씨는 금연 후 1년이 지나자 숨쉬기가 훨씬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침실에서의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담배 끊고 나니까 아내가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결심이 인생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 꼭 언급해야 할 습관은 바로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소량의 레드와인이나 가벼운 맥주는 때때로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음은 남성의 성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알코올이 간을 손상시키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억제되고 결국 발기력 저하와 성욕 감퇴로 이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흥분된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몸속에서는 이미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피로와 무기력 그리고 자신감 저하가 찾아옵니다. 결국 관계 중 조절력이 떨어지고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은 오직 특별한 날에만 한두 잔이라고 규칙을 세우고 그 외의 날에는 술 대신 녹차나 탄산수, 과일 주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이상훈 씨는 원래 일주일에 소주 3병을 마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술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명절 때만 가볍게 한두 잔 정도 마시게 되었고 불과 몇 달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는 일은 없어졌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던 그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바로 늦게 자거나 수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호르몬을 재조정하고 에너지를 재생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히 분비되기 때문에 밤을 새우는 생활을 반복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활력도 줄어듭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도 흐릿해지며 이는 곧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매일 7, 8시간 충분히 자는 남성이 5, 6시간만 자는 사람보다 발기력과 성적 지구력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 잔잔한 음악 감상이 도움이 됩니다. 66세의 황인철 씨는 축구 경기를 보느라 새벽 1, 2시까지 깨어있던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50대 시절의 활력이 돌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혈액순환은 둔해지며 체지방은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꾸준한 운동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근육의 유연성과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꾸준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게을리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복부 비만이 생기며 심혈관 기능이 떨어져 결국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체조, 수영, 요가, 태극권 등 부담 없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 꾸준함입니다. 경기도의 71세 최원식 씨는 매일 아침 빠르게 걷기와 요가를 병행하며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탄탄해지고 정신은 맑아지고 부부 사이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꾸준함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볼 습관은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 혈류 흐름을 방해합니다. 결국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발기력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줄어듭니다. 또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뱃살이 늘고 당뇨병 위험이 커지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성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해결 방법은 식단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채소, 통곡물, 생선, 닭가슴살, 신선한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점차 전환해보세요. 튀김 대신 찜, 삶은 요리, 구이를 선택하고 단 것이 당길 때는 사탕 대신 과일이나 약간의 꿀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61세 송재현 씨는 치킨과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했지만 식습관을 바꾼 뒤 불과 3개월 만에 몸무게가 줄고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젠 제 몸이 가벼워졌고 아내가 저를 더 자주 웃게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 이 5가지는 조용히 남성의 힘을 갉아먹는 침묵의 적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가 마음먹고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활력이 살아나며 자신감이 되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침실에서의 만족을 넘어 삶의 질 전반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변화는 결코 한순간에 오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남성의 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건강한 관리법과 효과적인 훈련법을 배우고 활력을 높이는 음식과 피해야 할 습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여러분이 여전히 강인함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은 단순히 생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연결이며 부부 사이의 유대감을 깊게 해주는 소통의 언어입니다. 절제된 자기관리,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4가지가 바로 남성 활력을 유지하는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비결입니다. 50세든 60세든 심지어 70세라도 올바른 지식과 습관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젊고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짜 나이는 마음과 태도에서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믿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변화를 믿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느리게 가더라도 결국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석 달.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달라졌다 라는 순간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가 있다면 60대, 70대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성 건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중요한 건강의 일부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불편함이 있다면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길,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변함없는 자신감과 사랑으로 삶을 빛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